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중간중간 제가 그 상대방이 직접 되어서 여러분한테 나레이션으로 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사람의 다음 행동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카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지 못한 채 하루를 끝냈을 때 어쩐지 그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이별은 말보다 감정이 먼저 사라진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의 리딩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과의 인연, 그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거든요. 베벨님들, 이 리딩은 단순히 재회를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사랑을 마주하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보듬어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타로 리딩을 통해 마음의 정리라는 생각으로 상담 받듯이 들어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으시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 우선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스워츠 카드가 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이제 기사의 모습인데요. 우선 우리 벨벨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뭔가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백마탄 기사처럼
뭔가 내 커리어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복잡한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예전에 연애를 잊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음은 현재 외롭고 슬픈 상태라고 나와요. 뭐 복잡하고 일이나 직장,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별별님들은 지금 마음 한편에 자리를 비워둔 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잘 굴러가고 있지만 뭔가 여러분 그 속마음 속에 있는 그 감정들, 그것들은 마치 공허함, 누군가와 막 시끄럽고 재밌게 대화하고 있어도 문득 마음속에선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어땠을까?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도 아마도 이 이별을 떨쳐고 싶어 하시면서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마음속에 남은 미련 그리고 그리움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추억이 아픈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 팔별님들은 여전히 그 기억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닌 척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요. 상대방의 원래 연애의 성향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이 달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은요 사실 연애할 때 좀 차갑게 연애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적극적이고 뜨겁게 연애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물론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관계가 안정되고 상대방이 기대와 뭔 감정이 깊어질수록 스스로 감정의 거리를 두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듯한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계속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면 그 압박을 견디기보다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목적은 있지만 그 사랑이나 연애를 오래 지속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우리 베벨님들과 헤어지고 나서 이 더 풀 카드가 떴다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새로운 출발을 본인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출발, 뭔가 예전 것을 없애고 새롭게 나아간다는 뜻의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우리 일반 베벨님들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음은 현재 외롭고 슬픈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뭔가 일은 잘하고 있지만 사실 연애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은 좀 소심한 편이에요. 뭔가 선을 잘 지키고 성숙한 사람이지만 연애를 잘 못하는 스타일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아마 뭔가 좀 고민에 치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사실은 진짜 속마음은 우리 일반 베벨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좋아했고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우리 일반 베벨님들은 이상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아, 되게 인기 많겠다. 여자 많겠다. 남자 많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상대방은 처음엔 굉장히 순수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며 따뜻한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순수하고 여리한 마음으로 우리 벨벨님들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컸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도 이별 후 처음에는 잘한 결정이야 라면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보다 우리 벨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용한 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 벨벨님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상대방이 진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후회와 그리움이 엇갈리면서도 스스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아닌 것 같아라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사실 나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이별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포 오브 스워즈 카드는 상대방은요,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벨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감정 표현에 미숙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은 했지만 감정의 깊이를 견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담감을 못 이기는 사람이고요. 책임과 헌신보다는 자유와 자기만의 뭔가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불안해지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1번 베벨님들이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사람은 스스로 더 작아지고 숨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무게로만 느껴졌기에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하지 않았나 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도 우리 베벨님들께서는 상대방이 좀 밉기도 하고 좀 가소롭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베벨님이 가장 힘들었건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던 순간일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차가움, 무뚝뚝한 대답, 연락의 빈도와 애정의 농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 나이트 오브 이모션 카드는 감정이요. 상대방이 감정이 너무 나를 상처 주는 감정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별을 통보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듯한 그 행동이 우리 벨벨님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죠. 그런 태도는 나 혼자만 이 사람 좋아하고 나 혼자만 노력하고 나 혼자만 또 진심이었던 거야? 하는 외로움을 안겨줬고요. 결국 그 기억은 지금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아직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사실은 헤어진 연인의 경우에는 조만간 서로 인연이 다시 닿을 것 같긴 해요. 상대방은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고요. 내가 자신에게 많은 걸 그러니까 우리 1번 베벨님들이 상대방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1번 베벨님만한 사람은 절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흐름이긴 해요. 그리움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은 그 행동에 옮기는 것을 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때 어떻게 또 다시 만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후회, 지금 연락하면 오히려 더 상처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쓸데없는 고민들을 섞여 있는 상태예요. 상대방이 일상생활은 잘하고 예를 들어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은근히 좀 빙구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못 옮기고 가끔 베벨님들의 SNS를 훑어보거나 주변을 통해 안부를 묻고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여전히 감정의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용기 또한 당연히 부족한 상태겠죠. 자, 두 분의 연애 궁합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운명적인 궁합은 스트렝스 카드는 사실 두 분은 운명적으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뭔가 서로 채워줄 수도 있고 서로 너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확 와닿는 그런, 그러니까 불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못하는 엄청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진 후에도 이 궁합은 유지되지만 현재는 감정이 엉켜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예요. 다시 맞닿으려면 감정적인 회복과 거리두기가 선행이 되셔야 되고요. 자, 좀 더 봐보면 상대방은 분명히 고민하다 연락이 올 건데 너무 빠르게
상대방이 약간 좀 부성애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뭔가 풍요로움과 성장을 볼 수 있었던 궁합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다리셔도 되는데, 사실 이 관계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기다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게, 상대방이 완벽히 변해서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카드가 투 오브 인스피레이션을 가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같이 여름 휴가도 가고 싶고, 같이 크리스마스도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참 중요한 존재인데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고, 연애 바보고, 약간 이성적으로 두 분이 안정적이고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 상대방이 좀 바뀌어서 돌아오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근데 사실 쉽게 순순히 돌아올 것 그러니까 돌아오긴 하지만 순순히 뭔가 상대방이 좀, 그러니까 자기의 태도를 바꿔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카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느 정도 좀 두 분의 생각 차이가 서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자유방관형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벨벨님은 소유욕과 모든 걸 함께하기 원했기 때문에 잘 안 맞았던 거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먼 미래에 다시 만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너무 지금 당장 급하게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상대방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실 벗어날 수 없어. 전생에 이어졌던 관계인 것 같아. 내가 헤어지고 나서도 너가 계속 보고 싶거든. 몇 세대 걸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쓸데없는 드라마 같은 생각도 하긴 해. 뭔가 미친 사람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진짜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가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너는 내게 너무 특별한 존재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건 너야.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고 싶고, 너무 이쁜 너의 마음을 내가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아. 뭔가 이 큰 우주, 셀 수 없는 은하계에서,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너라는 한 사람, 딱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고, 지금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고, 우리가 지금 헤어진 관계지만 아직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어떤 감정으로 연락이 오는지 카드를 통해서 좀 보면은, 자, 시간 타로를 뽑았어요. 시간 타로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주째 되는 주, 그리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의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2가 들어가 있는 날짜도 역시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좋은 힌트의 날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연락이 온다면요, 우리 벨벨님은 감정적으로 단단해진 모습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지를 잘 구별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상처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회 가능성과 재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회는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재회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다시 이별할 확률도 높다는 점이에요. 베벨님이 원하는 사랑은 진심과 책임이 동반된 관계일 텐데, 상대방이 과연 그 진정성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회 이후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감정의 불균형 속에 있다면 다시 혼자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 벨벨님들을 위한 아주 스마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 1번 카드를 보시면 우리 벨벨님들께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베벨님의 사랑이 틀렸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아팠던 거죠.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해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를 붙잡는 시기보다 나 자신을 다시 붙잡는 시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라클 타로를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자, 오라클 타로는요, 자발적으로 행동하세요라는 뜻의 카드예요. 내가 연애에 있어서 아니면 뭐든 일을 할 때 좀 수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좀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뭔가 자발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새로운 아니면 예전의 사랑이 돌아올 겁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무리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이란 건 언제나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이별한 것처럼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었던 건 아닌지, 사랑하는 법보다 상처 주는 법을 먼저 배운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벨벨님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마음을 지켜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리딩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더 사랑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벨벨타로가 우리 벨벨님 곁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좀 더 내 상황에 맞게 제외 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하시면요, 익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밀이 보장되니까 남들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솔루션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1대1 그 링크를 딱 클릭하면은 채팅창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제외원 받아가시려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복채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제자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5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은요 우리 2번 벨벨님들의 현재 마음 상태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죠. 굉장히 난해하고요. 굉장히 좀 난리가 난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건 마치 우리 태풍 지나고 나서 태풍 지나고 난 뒤에 자네처럼 지금 이별 후의 감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일도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찮은 척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 한순간에 자꾸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도 정리할까 기다릴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 베벨님들은 지금 어떻게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야? 라는 상실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뭔가 좀 사랑을 잃고 마음의 틈이 벌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때론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자책하곤 하죠. 이번 리딩은 단순한 재회운이라기보다는 잊지 못하는 마음, 정리되지 않는 감정, 그리고 다시 연결될 가능성,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치유를 중심으로 진심을 담아 제가 리딩을 드릴 건데요. 자,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마인드를 뜻하는 카드인데, 그 사람은 관계 초반에는 다정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 관리가 서툴러지고요. 상대를 시험하거나 감정 기복을 숨기지 못하는 면도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나만 이해받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 혼자 있는 시간에 제대로 된 후회를 하기보단 내가 나빴던 건 아닌가 같은 갈팡질팡한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은 조만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 쪽에서 고민을 하다가 먼저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올 수도 있는, 상대방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현재 상태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혼란스럽고 외면하고 있지만 아직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남아있거나 마음을 품고 있다. 다시 잘해보고 싶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다. 자물쇠가 채워져서 쉽사리 행동으로 못 옮기는 상태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식으로 다가가더라도 괜찮은지 궁금해하고요. 서로 진실되게 다가가야 하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닿아야만 하고요. 상대방이 먼저 제스처를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민하고 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고요. 베벨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은 자주 나요. 하지만 지금 내가 뭐라고 다시 연락하지? 내가 상처 주는 거 아는데 라는 자책과 애매한 후회가 섞인 미련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 정리할까 기다릴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마음 편하게 좀 즐기세요. 오히려 지금 이별된 상태 되게 힘들잖아요. 뭐 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거 아니면은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편하게 즐기고 우연하게 마음이 생겨서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이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에이드 오브 코인스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했던 이유는 상대방은요 좀 연애를 사랑받고 싶어 하기만 하지 사랑 줄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느낌, 노력하는 느낌이 별로 없고요. 정작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사회성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많고 뭔가 좀 뭔가 딱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유독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결혼이나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한 명인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의 형태로 이별을 말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즉 관계를 마주할 용기보다는 도망치는 쪽을 택했던 사람이고요. 회피형의 사람이라는 건데, 자, 우리 만약 2번 베벨님들께서 안정형이라면 이 안정형과 회피형이 만났을 때는 정말 대폭발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도 이번 연애가 힘들었다, 이번 이별이 힘들었다면 아마 그런 유형이 만나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는 먼저 연락이 빨리 올 것 같다, 직진으로 표현해 올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시기를 먼저 보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3주 안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도 그게 여러분들께서 화요일날 아마 재회운이 굉장히 좋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방의 후회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충동적이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성향이라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어야 연락을 할 명분을 찾는 스타일이고요. 따라서 연락이 온다면 3주에서 한 달 반 사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점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 드릴게요. 지금 연락하면은 좀 우리 이번 베벨님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방어 회피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바뀐다, 감정이 흐름이 좀 바뀐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죠. 만약에 우리 이번 베벨님들께서 너무 그 상대방한테 너무 큰 잣대를 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뭔가 사실 두 분의 연애가 회복을 원한다면 뭐 헤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절대 뭐 너무 딱딱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다툼의 원인이 정확하게 정리하지는 못한 찝찝함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두 분은 서로 강하게 이성적으로 끌릴 겁니다. 헤어진 인연이면 아직 끝난 관계라고 절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메시지를 뭔가 재회를 뜻하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카드가 많이 떠 있고요. 뜬금없이 퍼펙트한 타이밍에 연락이 와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좀 지켜보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 이번 카드 베벨님들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버텨보세요. 너무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취미생활 가지시고요. 새로운 상대방도 만나보시고, 기다리지 말고 연락 마음 편히 기다리면 좋습니다. 어차피 연락이 올 거니까요. 재회가 가능할까요? 가능성 충분합니다. 강한 다시 시작의 카드가 있거든요. 재회로 가는 길이 험난할수록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두 명 중 한 명이 끌려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집스럽다면 우리 이번 카드 베벨님이 끌려가 버릴 수도 있겠죠. 너무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자존심이 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 맞춰줄 필요도 없고, 다시 만난다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 인연은 재회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뭔가 달라진 변화가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큰 힘든 지옥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건 분명한 카드거든요. 이 절제 카드하고 나이트 오브 매트레스 카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정말 카오스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행복한 나날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딱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만나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내 자신의 당당한 사랑을 지켜나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렇게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상담 조언을 좀 드리자면, 아마도 우리 베벨님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별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보다 나는 왜 그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참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신을 돌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심호흡과 감정일기,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나레이션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땐 내가 왜 그렇게 멀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너가 너무 나를 사랑해주는 게 그게 보였고, 너가 나의 작은 행동에도 힘들어하고, 내가 너한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그게 부담이었나 봐. 나는 아직도 너가 웃는 모습이 기억나.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작았던 거야. 정말 미안하고, 그 말 그때는 너무 늦을까봐 하지 못했어. 지금도 가끔은 말하고 싶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이렇게 편지라도 너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좀 묘하게 두근거린다. 사실 나는 늘 너 앞에선 솔직하지 못했어. 웃으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거든. 뭔가 너가 다시 언젠가는 우리가 꼭
볼 수 있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께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베벨님들, 놓아주는 연습은 사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연습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있을수록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비워지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는 슬프고 허탈할 수 있지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잘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였던 거야. 이 문장은 스스로에게 자주 말해주시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배밀님이 더 빛날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연애를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 연애는 과거처럼 내가 더 많이 주는 연애가 아니길 바래요. 서로가 균형 있게 마음을 나누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랑이 우리 벨벨님한테 꼭 필요합니다. 자, 카드에서는 셀프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벨벨님이 자신을 더 아껴줄수록 더 좋은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하는 연습은 다음 사랑을 위한 최고의 준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라클 타로는요, 뭘까요? 만족이라는 뜻의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만족이라는 뜻의 카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불만족인 건지 앞으로 만족할 일이 생길 건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있다 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좀 만족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만족할 만한 상황이 곧 놓여질 수도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는 뜻의 카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벨벳타로가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할 건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좀 더 나의 상황에 맞게 재회운을 보고 싶고 나의 이별의 상황에 맞게 솔루션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하시면 예약제로 상담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익명으로 비밀스럽게 상담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링크 딱 누르면 채팅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또 솔루션도 드리고 또 상담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도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복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현재 우리 3번 벨벨님들의 감정 상태, 나의 감정 상태다 라는 카드를 뜻하는 카드고요. Six of Swords 카드를 뽑았습니다. Six of Swords 카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카드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자, 아마도 이별 후에 이제 모습들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고요. 서로 이별이라는 게 참 묘해요. 서로 등을 돌릴 순간부터 모든 게 멈춘 것 같은데 계속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게 또 이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를 품고 계신 분들이 많고 미련이 많다라는 카드입니다. 이 불씨가 다시 따뜻한 불로 피어날지 아니면 조용히 사그러들지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히 재회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까지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별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 정말 믿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또 용서해 주고 싶고 그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과 웃고 떠들어도 문득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가 겹쳐 보일 때가 있죠. 이 감정은 단순히 미련이 아니라 뭔가 애착의 잔상이라고 전문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주었던 안정감과 그 익숙함이 마치 오래 쓰던 베개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 우연히 그 사람과 갔던 카페 간판을 보면 가슴이 철렁, 덜컥 하고 내려앉는 것. 또 누군가는요, 그 사람과 비슷한 말투를 쓰면 그리고 그 사람과 비슷한 뭔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건 이 모든 게 애착의 잔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데스 카드인데요. 데스 카드도 역시 뭔가 두 사람의 안 좋았던 과거를 뜻하는 카드거든요. 과거 관계에서의 핵심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소통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3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은 표현을 원했어요. 상대방이 진심 어린 표현을 원했고, 그런데 상대방은 표현을 서툴렀던 거죠. 사랑의 언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동으로 확인받는 걸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차이는 연애 초반에는 매력으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와 불만으로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벨벨님들께서 그 상대방에게 보고 싶어, 너는 정말 멋있어, 너는 정말 예뻐, 너는 정말 사랑해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해줬다면 그 사람은 굳이 그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말로 안 해주지? 라는 섭섭함이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찌됐든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카드를 우리 세 번째 카드 3 of Swords 카드로 보여주면 상대방은요 마음 한켠에 아직까지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아직 자신이 없다라는 3 of Swords 카드입니다. 상대방도 심장에 칼이 꽂혀 있다라는 거는 마냥 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마지막 모습이 엄청 나한테 못듣게 했고 잘 지낼 것 같고 그렇다가도 상대방도 역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카드거든요. 자, 근데 상대방에게 제가 봤을 땐 다른 이성은 없어 보여요. 상대방은 현재 뭔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모습이고요. 지속적인 고민이나 생각 등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로가 많은 상태다라고 나와요. 상대방은 기회를 잡고 싶고 해보려는 의지가 많지만 현재로서는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많아요. 아마도 두 분이 완벽하게 이별한 관계라면 그 상대방은 우리 벨벨님들로 인해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이건 사랑이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상대방도 감정이 남아있고 그렇지만 두려움이 큰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연락을 했다가 혹시나 여러분이 차갑게 굴거나 아니면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이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고 있다면 자신이 견디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막상 본인은 엄청 잘못해놓고 조금 엄살 피우는 겁쟁이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현실적인 만약에 이런 커플들을 제가 상담을 이제 1대1 개인 타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담에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제 상대방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연애에 있어서 좀 거리 두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일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아직까지는 새로운 이성은 없는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는 이성은 있어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괜히 이성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도 뭐 남사친 여사친도 없어 보이고요. 상대방이 좀 매력적인 스타일이라 연애에 있어서 선택권이 좀 넓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사실 그 특유의 약간 이기적임이 있고요. 특유의 자기 멋대로 하고 고집을 피우고 연애에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쉽게 상대방이 이성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거의 3번 베벨님들 정도는 돼야 이 사람을 좀 품을 수 있지 않을까를 할 정도로 상대방이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간은 좀 폼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연애 난이도가 좀 있는 사람이다. 좀 찰벽도 치기도 하고 자기 속마음도 잘 얘기 안 하고 고집도 세고 얄밉기도 하고 3번 베벨린들은 사실 이 사람을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카드를 보게 되면은 상대방이 왜 나를 잊지 못할까? 왜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매력은 뭘까? 이것은 베벨님의 진심 어린 애정과 따뜻한 배려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먼저 눈치를 채고 다가갔을 겁니다. 괜찮아? 라는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겐 정말 큰 위로였을 거예요. 연애는 시간이 지나면 설렘보다 내 편이 있어준다는 안정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그 안정감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기억은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재회를 맞는 장애물은 뭘까요? 두 분은요, 사실 만나면은 굉장히 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커플이거든요. 뭔가 대립값도 없고 사실 결도 비슷하고 두 분이 사실 뭔가 대화를 하거나 같은 곳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웃음이 빵빵 터질 정도로 두 분이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존심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엄청 큰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의 일종인 거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시 상처받을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결심이 그를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된 마음의 상태다라는 뜻의 카드예요. 자, 그렇다면 재회 가능성으로 봐볼게요. 재회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카드예요. 지금 즉시 재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즉시 재회가 된다면 서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서 또다시 상대방이 회피형이 되고 동굴로 숨어버리고 또다시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 받아들이잖아요. 이별은요, 한 번보다 두 번이 더 아프다는 거 우리 벨벨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좀 밉기도 하고 이 사람이 좀 싫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용서도 못하겠고. 근데 만약에 한 번만 더 기회가 가능하시다면 기다리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 두 분은 다시 만나게 되면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도 예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커플이에요. 재회 후 성공한 커플들의 공통점은요,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주 다퉜던 장소나 상황, 말투, 대화는 피하고요. 새로운 데이트 코스나 취미를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뇌가 새로운 관계로 인식해서 예전의 상처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제외가 안 될 경우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제외해도 괜찮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연애운은요. 이 꽉 차 있는 보름달처럼 뭔가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달이란 거는 인력이라고 하죠.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인연이 꼭 연애 대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이별 후에 1년 동안 연애를 쉬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다가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제 1대1 개인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재회를 엄청나게 좀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분들도 나중엔 새로운 사람과 아주 건강한 연애를 하고 행복한 후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가볍게 우리 운동할 때 항상 어깨에 힘 풀어야 된다. 팔에 힘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힘을 좀 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하시려면은 첫인사는 좀 가볍게 그리고 연락 주기를 좀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매일 연락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간격으로 대화를 나누시고요. 조금씩 감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한 말을 나레이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잘 지내지. 나는 널 미워한 적은 없어. 다만 그리고 너를 한 번이라도 안 좋아했던 적도 없고 다만 내가 너무 불안해서 떠났어. 이 말은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랑했지만 자신이 없었다라고 이제서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너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늘 너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했어. 웃으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 너랑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어. 그런데도 그때 나는 그 빛을 오래 붙잡을 용기가 없었어. 너가 너무 소중해서 내 불안한 마음과 부족한 모습들이 결국 너를 더 힘들게 만들까봐 두려웠거든. 그래서 너를 놓아야 한다고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선택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두려움에 진 게 맞았더라. 사실은 끝까지 붙잡고 싶었어. 끝내 하지 못한 말은 바로 이거야. 나는 지금도 너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너 앞에서 차마 그 말은 못했어. 너무 무거울까봐 혹은 너가 날 원망할까봐 또다시 울릴까봐. 그래서 끝내 숨기고 삼켜버린 채 돌아섰지.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돌덩이처럼 남아있어. 너가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사소한 말 한마디로 위로할 수 있었는데 침묵으로만 일관했던 것 그리고 너가 떠난 후에도 자존심이란 벽 뒤에 숨어 있었던 거 정말 다 미안해. 가끔은 휴대폰을 들고 너 이름을 보다가 지금이라도 연락해볼까 하면서도 너가 내 전화를 받지 않을까봐 혹은 이미 다른 사람의 품에서 행복하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꺼버리게 되는 것 같아. 그 순간마다 깨닫는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조차 서툴렀던 사람이었다는 걸. 혹시라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그땐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나는 너가 떠난 후에도 너의 안부가 늘 궁금했어. 너의 웃음이 여전히 그리워.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참 바보 같은 것 같은데 부디 너는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주지 못한 따뜻함을 이제는 충분히 누리길 바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해석하고 카드를 느끼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네요. 좀 하다 보니까. 자,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내 감정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회를 하면 상대방이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이별 당시의 불안이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글쓰기, 상담 등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세요. 감정을 억누르면요,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이 침전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지금 느끼는 걸 글로 적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그게 회복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우리 시간타로 한번 볼까요? 시간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5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뭔가 이런 달력 숫자 5가 들어가는 날짜에도 여러분들 재회운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라클 카드는 뭐가 나왔을까요? 자, 힐링 카드가 나왔습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우리 3번 베벨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몸만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정신이 힘들어도 회복을 하고 여러분들 정신적인 회복이 좀 더 사실은 우리가 뭐 컨트롤할 수 있겠지 하고 하신다지만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재회가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 상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채팅으로 연결이 되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좀 내 상황에 맞게 재회운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 댓글에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은 채팅으로 넘어가시는데 그게 익명이고 비밀 보장 되시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대1 개인 타로 상담 언제든지 꼭 연락 주시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받으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복채 오늘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한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에이더 완즈 카드가 떠 있고요. 두 번째 카드는 나인 오브 스워즈 카드예요. 자, 아주 심란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4번 베벨님들이 그 상대방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4번 베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화나게 하고 용서받지 못할 행동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나는 원래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휘둘리지? 이런 심란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게 지금 재회를 막고 있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마음속 대화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자책과 그 사람도 진짜 정말 양심이 있으면 나만큼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위아래로 너무 크게 움직여서 일상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을 지키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만큼 상대방이 소중했던 인연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이셨던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좀 마음을 크게 열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했던 이유 나인 오브 스워즈 카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은요,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관계에 뛰어드는
모습이었어요. 연애가 깊어질수록 뭔가 책임에 대한 부담, 그 감정의 깊이에 대한 자기만의 그 마음속의 두려움이 커지게 된 거고요. 결국은 또 그러다 보니 회피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됐던 겁니다. 쉽게 연락을 끊고 자기 멋대로 정리하는 방식은 아주 사실 회피형의 가장 안 좋은 버전입니다. 네. 가장 하지 않으셔야 할 행동을 상대방이 해서 아마 우리 4번 베벨님들이 더 심란하셨던 카드였던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인데요. 부활 카드가 떠 있는 것에서 제외는 나쁘진 않습니다. 상대방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다른 사람한테는 뭐 센 척하고 잘 지내는 척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다만 자존심, 책임감 부족 혹은 새로운 일상에 휩쓸려 자신을 마주하는 걸 피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거 아니야 라고 죄책감으로 좀 힘들어하는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상대방이 사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막 뭔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지만 내면에는 굉장한 회피형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뽑으신 카드 중에 제가 좀 흥분을 해서 말이 안 나는 가장 회피형이 가장 많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멀어지고요.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방식, 연애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 중에도 여러분은 그러니까 꼭 이 사람 외로움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꼭 외롭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랑 같이 만나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좀 주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만약에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투 오브 스워즈 카드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찌됐든 이 투 오브 스워즈 카드는 부정적인 카드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반가운 감정보다는 상대방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더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방은 책임지지 못한 이별의 무게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망치는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적이고 보고 싶고 뭐 잘 지내라 이런 연락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괜히 뭐 잘 지내? 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아? 뭐 날씨가 더운데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연락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하고 꼭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을 봐야겠죠. 이 사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외로움이 최고조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올 수가 있어요. 특히 생일이나 기념일 연말처럼 감정이 북받치는 시기에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연락이 관계 회복의 의지인지 단순한 감정 기복인지 우린 구분을 해봐야겠죠. 자, 두 분은요 마치 자석처럼 끌렸지만 방향이 엇갈린 순간 뭔가 좀 그것을 해결하는 게 너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외하더라도 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대화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은 회피적인 태도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세로 있다면 상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쉽게 다가왔다가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은 재회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뒤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과거의 미숙함을 인정하고요. 진심으로 달라지자고 할 때에만 이 관계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 없이
그저 외로움에 그 사람 너무 보고 싶다. 나 너무 외롭다. 그 사람이랑 다시 손도 잡고 싶고 같이 스킨십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재회는 금물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상대방이 다시 연락한다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2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2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재회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기입니다. 자,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회를 위한 조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나라이자 형식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고 너는 정말 나에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내가 처음으로 이상형을 만났었던 것 같아. 이렇게까지 내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괜찮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 너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서로 간에 이끌림이 있었어. 아직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내가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우리 버텨보자. 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지 못했던 건 겁이 났어. 너가 너무 나한테 깊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두려워졌어. 나는 점점 더 마음이 쪼그라들었어. 너는 날 정말 잘해주려고 하고 모든 걸 배려해주려고 하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건데 나는 그게 너무 벅찼고 도망쳤던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떠난 내가 지금은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고 아마도 너가 처음 겪어보는 무례함이었을 거야. 아마 많이 화가 났겠지만 많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카드로 봤을 때는요.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면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논리적인 판단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를 냉정히 정리한 후에 그 사람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진심은 표현하되 내 자존심은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의 회피나 이기적인 선택이 여러분의 가치까지는 훼손할 수는 없어요. 이별의 슬픔은 자연스럽지만 자책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앞으로 연애를 위해 여러분한테 드리는 조언 이거 꼭 메모하세요. 다음 사랑을 향해 나아갈 땐 나의 감정과 요구를 숨기지 마세요.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연애를 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아프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컨템플레이션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사실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색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응시한다라는 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우리가 사색이나 명상을 하면서 뭔가 그 실체를 응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심리적으로 힘들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사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좀 어떤 것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감정이거든요. 지금 이 고통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자양분이 될 겁니다. 별별님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리딩을 듣는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이 여기 있고요. 자, 별별 타로에서 제너럴 리딩에서 담기지 못한 깊은 사연을 위해서 1:1 개인 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익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링크 딱 클릭하면 익명 채팅창으로 넘어가시면서 아주 남들한테 하지 못했던 고민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인의 리딩이 여러분들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면서
별별터로 여러분들 곁에 있을게요.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제외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복채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끔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꼭 하시면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